독일 남부의 뉘르팅겐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 있는 132년 된 공작기계 명가 하나를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국 회사가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그것도 지분 100%를 3,243억 원에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식에 표정이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독일과 일본의 공작기계 업계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시장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온 나라들이 자원 하나 없는 동아시아의 이 한방에 긴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회사 하나 사고판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조업의 지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대체 이 독일 회사가 뭐길래 왜 팔렸고 왜 하필 한국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독일과 일본을 밀어낼 수 있는 건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이 전부 정리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2026년 1월 국내 공작기계 1위이자 세계 3위 기업인 DN솔루션즈가 독일의 프리미엄 공작기계 회사 헬러그룹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분 100%를 약 3,243억 원에 사들였고요. 이 거래는 독일과 미국, 영국 규제 당국의 승인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헬러가 어떤 회사냐면요. 1894년에 세워졌으니까 올해로 132년 된 회사예요. 전 세계의 30여 개 자회사와 2천여 명의 전문 인력을 거느린 다국적 기업이고요. 금속을 깎아내는 CNC 공작기계, 그 중에서도 고난도 초정밀, 가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공작기계 회사 하나 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 사건인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공작기계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사실 이 산업이 무서운 진짜 이유이기도 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공작기계는 좀 낯설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무도 모르는 뿌리 산업이라는 점이 지난 100년간 독일과 일본이 조용히 세계를 지배해온 비결이었습니다. 공작기계는 딱 한 문장으로 정의됩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계의 어머니, 영어로 마더 머신이라고 불러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 몰고 나온 자동차 엔진, 손에 쥔 스마트폰의 금속 뼈대, 반도체를 만드는 그 반도체 장비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물건은 결국 어딘가에서 금속 덩어리를 깎아서 만들어집니다. 그 깎는 일을 하는 게 공작기계예요. 심지어 다른 공작기계를 만들 때도 또 공작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제조업 수준은 결국 그 나라가 어떤 공작기계를 가졌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가 곧 세계 제조업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난 100년 그 지배자는 딱 세 나라였습니다. 독일, 일본, 그리고 한참 뒤에 미국. 한국은 오랫동안 그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였냐면 1976년 창원에서 처음 국산 선반을 조립하던 그 시절 우리나라 시장은 대부분 일본과 독일 제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산이라고 이름 붙여도 알맹이는 다 수입이던 시절이었어요. 그 후발주자가 반세기 만에 132년 된 독일 명가를 사들이는 겁니다. 이게 왜 사건이냐,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럼 헬러가 왜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까요? 여기서 딱 한 가지 개념만 짚고 갈게요. 바로 정밀도입니다. 공작기계 세계에는 마이크로미터, 우리말로 미크론이라는 단위가 자주 나와요. 1mm를 1000조각으로 쪼갠 게 1미크론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대략 100미크론이니까 1미크론은 그 머리카락을 다시 100등분한 한 조각이에요. 헬러가 세계 정상급이라 불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회사 기계는 그 미크론 단위 오차 안에서 쇳덩이를 깎아냅니다. 그 이상 어긋나면 바로 불량 처리예요. 왜 이렇게까지 정밀해야 할까요? 자동차 엔진을 예로 들어볼게요. 엔진 안에는 실린더라는 원통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왕복하며 연료를 폭발시킵니다. 이때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 틈은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틈이 조금만 넓어져도 힘이 안 나오고 조금만 좁아지면 마찰로 엔진이 망가집니다. 이 실린더를 깎는 기계가 바로 헬러가 세계 정상이던 4축, 5축 머시닝 센터예요. 엔진 블록 하나에 수십 개의 구멍을 하루 수백 개, 1년에 수십만 개를 오차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 완성차 업계가 100년 넘게 아무 기계나 안 쓰고 헬러 같은 회사의 정밀 장비에 의존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작기계의 진짜 무서운 적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헬러의 실력이 진짜로 보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열변형.
금속은 뜨거워지면 팽창하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법칙이 미크론 세계에선 재앙이 됩니다. 기계가 쇳덩이를 깎을 때 공구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마찰열을 냅니다. 그 열이 기계 몸통 전체로 퍼지고 금속 몸통이 미세하게 팽창해요. 강철은 1m 길이가 온도 10도만 올라도 100미크론 넘게 늘어납니다. 미크론 정밀도를 지켜야 하는 세계에서 이건 재난이에요. 아침에 정확히 세팅해둔 기계가 점심때 되면 자기 열로 저 혼자 뒤틀려 있는 거죠. 기계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급 공작기계 공장에는 놀라운 규칙이 있어요. 실내 온도를 사계절 내내 정확히 20도로 맞춥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밤이든 낮이든요. 특히 핵심 조립 라인은 아예 별도 격벽으로 격리해 놓습니다.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는 그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금속이 반응하니까요. 헬러가 100년 넘게 지켜온 진짜 기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 변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냉각수를 어디로 흘리고 몸통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열이 대칭으로 팽창의 오차가 상쇄될 것인가? 이 노하우는 도면에도 특허 문서에도 다 안 담깁니다. 100년의 시행착오가 쌓인 장인들의 손 안에 있어요. 한국이 이번에 헬러를 사들인 진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이 조각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도대체 왜 팔렸을까요? 답은 크게 세 갈래인데 하나같이 헬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잘못이었어요. 첫째, 자동차 산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헬러 매출의 큰 부분은 내연기관 엔진 블록과 실린더 헤드, 변속기 케이스를 가공하는 장비였어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 라인 투자를 딱 멈춰버렸습니다. 새 공장을 안 지으니 새 기계도 안 삽니다. 전기차 모터는 헬러의 정밀 머시닝 센터가 필요 없거든요. 미크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손님이 사라진 거예요. 둘째, 에너지 비용입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긴 뒤 독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했어요. 기계 한 대 조립하는 데 드는 전력비가 고스란히 원가에 얹혔습니다. 반면 창원의 DN솔루션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전력을 씁니다. 이 같은 기계를 만들어도 원가 싸움에서 이미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졌습니다. 독일 컨설팅 업체 호르바트 조사에 따르면 독일 미텔슈탄트, 그러니까 강소 중견기업들의 AI 투자 비중은 매출의 0.35%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기업 평균의 7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작기계의 미래는 이미 AI 자동 최적화와 디지털 트윈 쪽으로 넘어갔는데 전통 강자들은 여전히 장인의 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100년간 쌓은 정밀 기술이 역설적으로 새 시대로 넘어가는데 발목이 된 거죠.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헬러의 부채 비율은 386%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부채 비율이 200을 넘으면 위험, 300을 넘으면 파산 직전으로 봅니다. 132년 된 명가가 자기 자본의 3배가 넘는 빚 위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건 헬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 기업 파산 건수는 3년 사이 56%나 늘었고 현지에서는 23분마다 기업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세계 제조업의 모범이라던 독일식 강소기업 모델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대부분 모르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헬러가 아니라 인수한 창원 회사의 지난 10년 이야기예요. 지금의 DN솔루션즈는 원래 두산의 공작기계 사업부였습니다. 이 회사가 2016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팔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MBK는 이 회사를 되팔 시점을 잡고 있었는데요. 매각을 타진하던 2019년 무렵 중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만약 그때 그 매각이 성사됐다면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뉴스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창원의 공작기계 회사가 중국 회사가 됐다는 뉴스 말이죠. 그런데 그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회사가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정밀 오축 머시닝 센터의 설계 제조 기술이었어요. 우리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로 통째로 팔리는 걸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막습니다. 그 법이 이 회사를 지킨 거예요. 결국 2021년 창원의 자동차 부품사인 DN오토모티브가 약 2조 4천억 원에 이 회사를 사갔습니다. 당시 업계에선 이런 말이 돌았어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DN오토모티브가 그만큼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인수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뛰었고요. 회사 이름은 두산에서 MBK로 DN 오토모티브로 지금의 DN 솔루션즈로 여러 번 바뀌었지만 창원 공장 라인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회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두 번의 위기를 조용히 통과하고 어느새 세계 3위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국내 1위, 세계 3위, 66개국에 140여 개 딜러망을 갖추고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회사가 됐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이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기계 분야에서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사실을 아직 아는 국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이번 헬러 인수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헬러가 매물로 나오자 세계 각지에서 인수 의향이 쏟아졌는데 가장 공격적으로 지갑을 연 곳은 예상대로 중국이었어요. 이미 전례가 많았습니다. 2016년 세계적인 독일 산업용 로봇회사 쿠카가 중국 메이디그룹에 넘어갔습니다. 인수 금액이 4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었어요. 당시 메이디는 독립 경영과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 본사의 일자리가 대거 줄었고 핵심 연구개발 역량은 아시아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산업계는 이 패턴을 두뇌 유출이라고 불렀어요. 헬러 이사회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국의 제안을 결국 거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실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세계 3위 공작기계 국가예요. 헬러의 기술을 받아 소화할 산업 인프라와 인력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독일 완성차 업계와 수십 년간 부품 공급 관계를 쌓아온 신뢰할 만한 파트너였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한국은 독일과 정치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큰 마찰 없이 승인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상대였어요. 실제로 이 인수는 독일, 미국, 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이 심사에서 몇 년이 더 걸렸거나 아예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었기에 통과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국뽕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봅시다. 이 인수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도 정확히 인정해야 다음 걸음이 보이니까요. 첫째, 한국은 아직 최고급 공작기계의 두뇌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공작기계에는 CNC라는 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이 두뇌가 도면을 읽고 공구를 어디로 얼마나 움직일지 계산합니다. 이 분야에서 일본의 환학은 여전히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어요. 다행히 국산화는 진행 중입니다. 현대 위아가 2014년에 DN 솔루션즈도 2019년부터 자체 컨트롤러를 개발해 탑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초정밀 하이엔드 영역에선 여전히 수입 의존이 큰 게 현실입니다. 헬러 인수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두뇌를 다루는 100년치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둘째, 인수한다고 기술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2015년 일본 모리세이키가 독일 DMG를 합병했을 때 세계는 일본이 독일 기술을 흡수했다고 봤어요. 그렇게 탄생한 DMG 모리는 세계 1위 공작기계 기업이 됐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의 최고 정밀 라인은 여전히 독일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데 사람은 쉽게 창원으로 이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셋째, 부채 비율 386%짜리 회사를 샀다는 건 그 빚도 함께 떠안았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DN 솔루션즈는 유상증자로 자본을 늘려 헬러의 부채 비율을 116%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헬러의 실적을 정상화하고 두 회사를 통합하는데 얼마가 더 들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인수가 진짜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는 3년, 5년 뒤에야 판정이 날 거예요. 이 냉정한 대목을 짚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서사에만 취해 다음 걸음을 잇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인수가 상징하는 무게는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산 게 아니거든요. 세계 제조업의 지도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인수 전 DN 솔루션즈의 연결 매출은 2조 원대였는데 헬러를 품으면서 약 3조 원 규모로 커집니다. 생산 거점도 확 늘어나요. 기존 창원과 중국에 더해 독일 뉘르팅겐, 미국, 영국, 브라질이 더해집니다. 특히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건 결정적이에요. 관세벽 안쪽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니까요. 그리고 심리적 무게. 이게 사실 가장 큽니다. 반세기 전 창원의 신입 엔지니어들은 독일 헬러의 기계 매뉴얼을 독일어 사전 뒤져가며 읽었습니다. 감히 이런 기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어요.
그로부터 49년 그 매뉴얼의 주인이 이제 그들의 회사가 됐습니다. 이건 자본만의 이동이 아니에요. 결정권의 이동입니다. 한번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원유를 사다 정제해 세계적인 정유 강국이 됐습니다. 철광석 하나 안 나는 나라가 그걸 수입해 세계 최고 품질의 철강을 만들고 그 철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됐어요.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다던 나라가 그 사람들의 머리로 반도체를 만들어 지금 전 세계 IT 산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머리를 짜내서 남들이 안 된다는 걸 기어이 되게 만드는 것. 이번 헬러 인수도 딱 그 연장선 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브랜드도 100년 역사도 없던 나라가 이제 그 100년 역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나라가 됐다는 것. 어쩌면 가장 한국다운 도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6년 니르팅겐의 헬러 본사. 이날 이후에도 헬러가 만든 4축, 5축 머시닝 센터는 여전히 그곳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 기계는 여전히 독일 완성차의 엔진 블록을 미크론 단위로 깎을 거예요. 다만 그 회사의 최종 결정권은 이제 창원에 있습니다. 물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우리는 아직 공작기계의 두뇌를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했고 헬러의 100년 노하우가 정말로 우리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있고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뒤쫓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지도의 여백으로 밀려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 몰고 나온 자동차 엔진 안의 실린더가 헬러가 깎은 것이라면 이제 그 헬러는 한국 회사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세계 제조업 지도의 한 축을 이제 창원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49년 전 겨우 한 대의 국산 선반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132년 된 독일 명가를 통째로 사들이는 이야기로 이어졌다는 것. 이건 분명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도전을 자원으로 바꿔버리는 그 발상 자체가 어쩌면 가장 한국다운 저력인지도 모르겠어요. 132년 독일 명가가 창원의 손을 잡은 이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